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마치 시속 게임을 하는 것처럼 다우존스가 오르면 나스닥과 S&P 500이 내리고 나스닥과 S&P 500이 오르면 다우존스가 내리는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엔비디아가 3일 연속으로 이어왔던 하락세를 이겨내고 나스닥을 다시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시속 게임 가운데에서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잃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린 앵커와 함께 먼저 짚어보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뉴욕 증시가 어제와는 또 상반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크게 올랐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끌어올려줬고요. 나스닥 지수는 1.2% 오르면서 17,700포인트 선을 회복했고요. 그랬던 반면에 다우 지수는 0.8%의 하락입니다. 39,100포인트 선을 오늘 반납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두고 보면 AR 붐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데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음이 확인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소시에테 제너럴은 만약 AR 붐이 거품 수준까지 크게 된다면 S&P 500 지수가 6,666포인트 선까지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모처럼 일제히 상승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7 종목들이 포함된 2개 업종만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이외의 업종은 전부 보합 혹은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소식부터 볼 텐데요. 6.7%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일까지 3일 연속 내리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하루 만에 조정 국면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어제 많이 하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급등이 반도체 테마를 전체적으로 살려주지는 못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는 0.7%, 그 밖의 종목들은 보합권 정도. 그런데 마이크론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전해지게 될 텐데요. 이를 앞두고 1.5%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막판까지 탄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그려나갔고요. 이쪽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주들의 표정도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KLA 코퍼레이션까지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애플에 이어서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연합 반독점법에 타겟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와 팀즈를 묶어서 번들로 판매한 것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 오피스라 하면 워드, 엑셀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팀즈를 끼워서 판매함으로써 슬랙 등과 같은 다른 경쟁사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이 아니고 예비 결과인 만큼 주가에 따른 타격은 미미했습니다. 0.7%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450달러 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 소식도 확인해 볼 텐데요. 에버코어 ISI가 애플에 대한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기존의 220달러에서 이제 250달러로 상향했는데요. 간밤 종가와 비교했을 때에는 20%의 추가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매출의 유의미한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를 15% 이상의 기종에서만 구동 가능하게끔 한 것이 아이폰의 교체 수요를 촉진해 줄 거다. 이런 의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알파벳과 메타 역시도 오늘 2%대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이쪽에 위치한 자동차 관련주들의 표정은 조금 엇갈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동차 이슈를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오늘 사이버 트럭 리콜 이슈가 있었음에도 빅테크주들 강세에 동참을 하면서 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는 자동차 투심에 악영향을 줄 만한 재료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자동차 업황에 대한 경고음이 나타난 겁니다. 올해 하반기 자동차
자동차 매출이 둔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 콕스 오토모티브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은 2.9% 전년 대비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이 수치가 하반기에는 1.3%로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이 코로나 이후로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던 공급으로 인해서 자동차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재고가 너무나 많이 쌓이게 되면서 자동차 판매사들이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판매사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고요. 이에 따라서 GM과 포드의 주가가 오늘 동반 내림세를 그리기도 했고요. GM의 경우에는 한 가지 개별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GM이 자동차 대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에 미국 FDIC에 예금 보험을 신청한 바가 있었는데 4년 만에 이를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GM의 주가는 조금 더 큰 타격을 받아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3.5% 내림세를 그리면서 46.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 마감 후에 리비안에 대한 속보 역시 올라왔습니다. 이 폭스바겐이 리비안의 주식을 10억 달러어치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시총의 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10억 달러라는 보유 지분을 50억 달러까지도 늘릴 거다라는 계획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장중에는 구겐하임 측이 리비안에 대해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하면서 6% 정규장에서 올랐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리비안의 주가는 30% 이상의 폭등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럽 증시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노보노디스크 먼저 보겠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의 몸집을 이렇게까지 키울 수 있었던 효자 약품이죠. 다이어트 약 위고비가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경쟁사인 일라이릴리는 올해 연말 혹은 내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한 발 빠르게 앞서간 건데요. 중국 안에는 이 과체중 성인 숫자가 5억 4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타겟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3.25% 오름세를 그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아디 소식도 봐야 될 텐데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비아디에 대한 보유 지분을 지속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도 들고 있던 지분을 기존의 7%대에서 6%대로 줄였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1%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아디의 주가는 1%가량의 내림세를 그리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죠. 에어버스도 보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려잡자 주가도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항공기 인도량은 기존의 800대에서 770대로 내려잡았고요. 조정 수익의 경우에는 기존의 70억 유로에서 이제는 55억 유로로 낮춰 잡았습니다. 엔진 그리고 캐빈 장비의 공급망 문제를 잡고 있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9%대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입니다. 3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발표와 함께 오늘 SEC에 제출했던 서류에 따르면 파산에 이르게 될 경우 약 1,100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우리가 상환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점이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20% 정도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태양광 섹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특징주들 정리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간밤 나스닥과 S&P 500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종목별 이슈가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엔비디아가 자리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간밤에는 엔비디아가 급등세로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에도 역시 동반으로 훈풍이 깃들었는데 엔비디아의 퍼포먼스 과연 3일간의 부진을 딛고 앞으로 쭉쭉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25일 3일 연속 이어진 급락세를 끊어내고 7% 급등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추가 랠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는 분기 말 윈도 드레싱에 따른 것으로 윈도 드레싱은 각종 자산 운용사가 분기 말을 앞두고 성과가 나쁜 기업을 팔고 성과가 좋은 기업을 매수, 수익률이 좋게 보이게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케이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매니징 파트너인 케니 폴카리는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자산 재조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프라임 브로커리지 데이터에 따르면 헤지펀드사의 자금이 기술주에서 특히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칩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 섹터 내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주가 최근 이런 분석이 또 있더라고요. 200일 이평선과의 격차가 닷컴 버블 당시의 시스코보다도 더 벌어져 있다라는 이야기, 야후 파이낸스의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엑손모빌이라던가 애플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한때 글로벌 시총 1위 기업의 자리를 가지고 갔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200일 이평선과의 격차를 나타낸 점인데요. 시스코는 여기 한 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를 살펴보니까요, 10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또 이런 분석을 함께 내놨습니다. 시스코 때와는 다르게 엔비디아는 실적 면에서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스코와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지지선은 어느 정도 라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지선 기준으로 살펴보게 될 때 1차는 115달러, 2차는 100달러 선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의견이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3일 연속 급락한 이후에 액면 분할 직후의 주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윈도 드레싱에 대한 의견과 엔비디아의 추가 조정 시 지지 라인을 함께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엔비디아를 투자할 때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장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골드만삭스에서 헤지펀드의 자금들이 기술주, 특히 많이 오른 칩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CNBC 프로의 기사인데요. 기술 섹터에서 자금 이탈이 4월 이후에 최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는 마지막 그래프의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술주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현상, 일단 엔비디아는 윈도 드레싱 현상으로 조금 더 주가가 나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기술 섹터 내에서 우리가 PER이라던가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하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별하는 안목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서 체린 앵커가 상세하게 전해주었는데요. 폭스바겐과 리비안의 합작 이슈와 더불어서 테슬라가 인도량이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이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 비용 절감과 현금 확보를 모색해온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지분 10억 달러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또한 합작회사를 설립해 2026년까지 최대 50억 달러까지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리비안은 기존의 포드모터와 아마존이 12%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포드는 2023년 리비안 주식 대부분을 매각했으며 폭스바겐의 이번 발표로 폭스바겐은 리비안 지분을 인수한 두 번째 자동차 업체가 됐습니다. 리비안은 2026년 차세대 차량에 앞서 R1T 픽업 및 R1S SUV EV의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하기 위해 일리노이주 노몰에 있는 공장을 재편성한 바 있으며 올해 1분기 동안 14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네, 사실 리비안은 중동에 자금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 스타트업으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리비안이 시간외에서 36.29%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화요일 장 마감 후에 폭스바겐과의 이러한 합작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YTD 연간 수익률로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 43.3%의 연간 손실폭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장 보시면 리비안 지분에 대한 인수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앞서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전기차 수요 둔화와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리비안은 자동차 한 대를 생산을 할 때마다 오히려 손실이 떠안아야 되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형 모델을 발표를 했던 리비안인데요. 현재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자금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 전기차
스타트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편이긴 합니다만 폭스바겐과의 합작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리비안 집은 일단 10억 달러가량 인수했고 양사 합작사를 설립해서 2026년까지 최대 50억 달러 투자하겠다가 골자입니다. 기존의 아마존과 포드는 이제 이번 폭스바겐의 투입으로 인해서 조금씩 손을 떼게 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장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테슬라 간밤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주당 판매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중국 내에서 보여준 건데 이렇게 끝에 고개가 치솟는 모습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RBC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예상치 시장 컨센서스 대비 4.3%가량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테슬라의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분기 판매량이 한 26%가량 늘어날 것 같다라는 분석 함께 내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 다시 비만 치료제가 부상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노보노디스크는 최근에 공장 증설과 같은 공격적인 투자도 함께 감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역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중국의 위고비가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노보노디스크 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함께 들여다보시죠.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신청서를 제출한 지 석 달 만으로 사측은 위고비의 중국 판매 시기와 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외신은 노보노디스크가 중국 시장에서 초기 개척자로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위고비의 핵심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와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에 대한 특허가 현지에서 2년 이내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급증하는 위고비 수요에 맞춰 공격적 증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41억 달러, 한화 약 5조 6천억 원을 들여 미국 공장 증설에 나섭니다. 또한 SK그룹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 계열사인 SK팜테코가 보유한 미국 버지니아 공장을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에 매각한다는 소식도 국내 일부 언론 단독 보도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로서 부상한 지는 좀 됐죠. YTD 상승률 기준으로 43.9%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노보노디스크고요. 거기다가 최근 1년간의 수익률을 점쳐보면 86.9%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보노디스크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무서운데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상당히 좋습니다. 스트롱바이로 현재 레이팅이 되고 있고 커버를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7명인데 그중에서 6명이 스트롱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149.60달러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애널리스트 의견과 함께 더불어서 볼 만한 기업이 또 하나의 기업 일라이릴리입니다. 일라이릴리는 간밤에 오픈 AI와 손을 잡고 항생제 내성 치료 신약을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중국 내 위고비 승인 이슈에 약간은 좀 묻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만 일라이릴리의 행보도 우리가 지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 비트코인 가격 함께 짚어보시죠. 유가는 1%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8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간밤에는 가상자산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SEC 위원장의 발언이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TF 심사가 순항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모두 3%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금과 은 구리 가격은 동반 낙폭 보이면서 금 가격 2,33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